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525명으로 이틀째 5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한 인도에서 우리 교민 200여 명이 추가로 귀국했습니다. 미국의 백신 지식재산권 면제 제안에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지지 입장을 밝히면서 자국 백신의 지재권 면제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유럽연합 회원국 정상들은 포르투갈에서 회의를 열고 백신 지재권 면제 등을 논의합니다. 독일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60세 이상 접종 제한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독일 제약사 큐어백의 mRNA 백신 출시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미국 성인의 절반 정도가 백신을 접종하면서 일상 회복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브로드웨이에서는 오는 9월 공연이 재개되고 가을 학기부터는 전면 대면 수업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7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이틀째 5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국내 확진자가 525명 추가돼 누적 12만 6,044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 발생은 509명으로 수도권에서만 325명이 확진됐습니다. 산발적 집단 감염이 계속되면서 세종을 뺀 전국 16개 시도에서 환자가 나왔습니다. 숨진 사람은 9명 늘어 국내 사망 누적은 1,860명에 달합니다. 위중증 환자는 10명 줄어 누적 162명이 됐고 완치 환자는 531명 늘어 격리 해제 누적은 11만 6,022명입니다. 네, 신규 해외 유입은 16명으로 이 가운데 4명이 입국자 검역에서 확인됐습니다. 백신 접종은 어제 하루 4만 1,965명이 받아서 국내 1차 접종 누적은 360만 8,616명입니다. 2차 접종자는 7만 3,491명이 추가돼 누적 39만 7,19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하루 평균 코로나19 확진자가 500명 밑으로 내려가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홍남기 총리 직무대행은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조제한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주간 감염 재생산 지수가 1 이상을 유지했던 지난달과 비교해서 5월 첫째 주에는 1 미만으로 유지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확진자 감축의 가장 강력한 해법은 국민의 적극적, 자발적 참여와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변이 바이러스 확산 우려에 대해서는 영국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된 울산의 대응 노력을 강화하고 인도 변이 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는 오는 6월 말까지 적어도 1,200만 명 플러스 알파 이상 접종 목표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울산의 수도권 밖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곳인데 확산에 주도하고 있는 건 영국 변이 바이러스입니다. 전파력이 최대 70%나 강하다 보니까 빠르게 퍼지고 있는 건데요. 백신 접종률이 낮은 만큼 변이 확산을 막는 게 시급해 보입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가장 큰 특징은 전파가 쉽다는 겁니다. 영국 변이 전파력은 최대 70%나 높은데 최근 울산 확산세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 지역 외에도 경기 남부와 충북, 전북 등 곳곳에서 영국 변이 감염자가 늘고 있습니다. 전파력을 좀 더 높이는 걸로 알려져 있는 그런 바이러스가 유행을 확산하는 데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보고. 남아공 브라질 변이는 빠르게 퍼지고 있지는 않지만 기존 백신을 무력화할 수 있어 우려가 큽니다. 남아공 변이의 경우에는 백신의 효과가 떨어지고 2차 접종이 다 완료되지 않은 그룹이 더 많기 때문에 돌파 감염은 아직까지는 확인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변이 대항용으로 새로 개발된 백신을 확보해 3차 접종을 검토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하려면 결국은 3회차 부스팅이 반드시 필요한 상태이고요. 화이자나 모더나에서는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부스팅을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그 도입 일정이 반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전까지는 최대한 확산세를 막는 데 주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6월 말까지만 환자 수가 잘 유지가 되고 1,000명 이하만 되면은 접종이 원활하게 될 텐데 일본의 경우를 보면 이게 2달 정도의 통제 불가능한 상황까지 갈 수 있는 거거든요. 변이주가 확산을 하게 되면. 방역 당국은 남아공 변이 유입과 확산 차단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변이 확진자의 접촉자 범위를 넓게 잡아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상황이 심각한 인도에서 우리 교민 200여 명이 추가로 귀국했습니다. 현지 교민 203명과 인도인 1명 등 204명은 현지 시각 어제 저녁 8시 남부 벵갈루루 캠페고다 국제공항을 출발한 뒤 아시아나항공 특별기편으로 오늘 오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교민들은 곧바로 임시 생활시설로 이동해서 진단 검사를 받고 음성이 나와도 7일 동안 시설 격리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어 시설 퇴소 전 진단검사에서 음성이 나와도 역시 일주일 동안 자가 격리해야 하며 격리 해제 전날 다시 한번 진단검사를 받는 등 국내에서 3차례 검사를 거쳐야 합니다. 이달 들어 인도 교민이 특별기를 타고 귀국한 것은 지난 4일 남부 첸나이에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어제부터 만 70세에서 74세를 대상으로 백신 접종 사전 예약이 시작됐습니다. 질병관리청 콜센터에는 온라인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의 문의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보도에 김경수 기자입니다. 헤드셋을 낀 상담원들이 분주히 손을 움직입니다. 밀려드는 전화를 받으며 예약 시스템을 확인하느라 쉴 틈이 없습니다. 오전 10시로 예약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문자로 이제 예약 확인이나 만 70세에서 74세를 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예약을 받은 첫날, 질병관리청 콜센터에는 접수가 시작된 오전 10시 무렵부터 사전 예약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저희가 평소 대비 오늘은 한 20배가량 이상의 전화가 인입이 있었고요. 1시 기준으로 1339 평소에는 한 6,000콜 정도 인입이 되는데 그 이상 지금 인입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온라인으로도 예약은 가능하지만 인터넷에 익숙치 않은 어르신들이 많아 전화로 사람이 몰렸습니다. 아무래도 사이트라든지 조회해서 확인하는 게 많이 서투시다 보니까 자식분들한테 부탁을 하기보다는 저희 1339 통해서 연락을 하니까 좀 더 편리하게 확인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좀 좋더라고요. 이번 예약은 다음 달 3일까지 가능하고 실제 접종은 오는 27일부터 시작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사전 예약이 가능한 연령대가 차례로 확대됩니다. 월요일에는 만 65세에서 69세, 목요일에는 만 60세 이상 예약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60세 이상 가운데 80%가 접종에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60세 이상 어르신 대상으로 1차 접종만 하더라도 2주 후부터는 86.6% 이상의 높은 예방 효과가 있다는 것을 분석한 바가 있습니다. 한꺼번에 사람이 몰릴까 봐 연령별로 예약 날짜를 나눴지만 전화 연결이 어려워 제대로 도움을 못 받았다는 불만도 터져나왔습니다. 동사무소 갔더니 자기네도 문서도 받은 적도 없고 그러면서 129 번호하고 또 1339 번호를 알려주더라고요. 계속 안 되죠. 아침에 한 6, 7번을 했나? 오후에 혹시나 해가지고 오후에만도 5, 6번인가 했어. 정부는 예약 시스템을 개통하면서 일시적으로 오류가 있었다며 앞으로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전담팀이 계속 살피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카카오가 신사업 호조로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고 발표했지만 또 발생한 카카오톡 장애로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서비스 안전성 의무를 부여한 전기통신사업법, 이른바 넷플릭스법을 통한 책임과 보상의 구체성 문제가 또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상호 기자입니다. 어린이날 밤 2시간 넘게 카카오톡에 서비스 장애가 발생하면서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사용자들의 성토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카톡이 멈추니 정말 답답하다, 밤이니까 망정이지, 낮에 오류가 났으면 아찔하다, 보상을 해라 등의 불만입니다. 24시간 운영되는 가상화폐 거래소의 경우 카톡 알림통을 통한 인증 대신에 문자 서비스를 통한 인증번호 전송 체계로 긴급 전환하는 소동을 겪기도 했습니다. 카톡을 비롯한 카카오의 서비스 오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 1월 새해 인사가 몰리며 2시간 동안 메시지 송수신에 장애가 발생했고
3월에도 1시간쯤, 12월에도 카카오톡 지갑 출시 관련 서비스가 먹통이 되기도 했습니다. 메시지 장애를 복구하고 사과를 하는 등의 곤욕을 치르는 후폭풍의 와중에 카카오는 공교롭게 올 1분기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모빌리티와 핀테크 등 신사업의 급성장에 힘입어서 매출 1조 2,580억 원, 영업이익 1,570억 원을 올렸습니다. 지난해보다 각각 45%와 79% 증가한 것입니다. 카톡은 이용자가 직접 백업을 하지 않고 삭제할 경우 대화나 데이터가 보존되지 않습니다. 카톡 연계 사업과 서비스가 많아지면서 장애 발생 시 피해는 그만큼 더 커지는 상황. 서비스의 안정성 의무를 부여한 전기통신사업법인 이른바 넷플릭스법을 통한 책임과 보상의 실질성 문제가 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삼성전자가 모바일과 반도체 등의 분야에서 보유한 미활용 기술 505건을 중소기업에 무료로 나누어 줍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러한 내용의 2021년 산업부 삼성전자 기술 나눔을 공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가 이전하기로 한 기술은 모바일 기기 분야가 213건으로 가장 많고 반도체와 디스플레이가 각각 68건, 통신 네트워크 45건 등입니다. 기술 이전이 확정되면 중소기업은 무상으로 특허권 등을 이전받을 수 있습니다. LG 스마트폰을 쓰는 통신사 중고폰 가격 보장 프로그램 가입자가 삼성 갤럭시나 애플 아이폰으로 기기를 바꾸어도 원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통신 3사는 LG 중고폰 가격 보장 프로그램 가입자가 다른 회사 제품으로 교체해도 약속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상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중고폰 가격 보장 프로그램은 스마트폰 구매 2년 뒤 기존 기기를 반납하고 같은 제조사의 신규 프리미엄 제품으로 바꾸면 정상가의 최대 50%를 보장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원래 같은 제조사 신제품으로 기기를 변경하는 조건이지만 LG전자가 7월에 스마트폰 사업을 철수하기로 하면서 대상이 삼성과 애플로 확대됐습니다. 네, 치사율 100%, 아프리카 돼지열병 감염이 7개월 만에 다시 발병한 가운데 농장이 있는 영월 지역에는 대대적인 방역이 시작됐습니다. 특히 발생 농장은 충북, 경북 지역과 맞닿아 있어서 방역 당국은 물론 양돈 농가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대형 소독차가 연신 소독약을 내뿜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강원도 영월 돼지농장 주변으로 긴급 방역이 한창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농장 주변에도 야생동물의 접근을 막기 위한 울타리가 이렇게 설치됐습니다. 하지만 농장 안으로 바이러스가 퍼지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농장 안으로 바이러스를 옮긴 것은 야생동물보다 사람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월 지역 산지는 이미 지난해 말부터 야생 멧돼지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특히 이번에 감염이 확인된 농장 반경 4km 이내에서만 감염 멧돼지 폐사체 11건이 발견됐습니다. 바이러스 오염 지역으로 분류되지만 그때도 지금도 여전히 사람 출입은 큰 제한이 없습니다. 농장 주변과 인근 야산을 사람들이 아무런 제재 없이 오갑니다. 오염 지역 내에 사람이나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병 안 걸리기를 바란다 그러면 안 걸리면 사실 제가 볼 땐 이상할 것 같거든요. 영월과 맞닿은 충북과 경북 지역은 말 그대로 초긴장 상태입니다. 멧돼지가 지역을 구분해 다니지도 않을 뿐더러 산과 산으로 이어져 있어 바이러스는 강원도를 벗어나 이미 유입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태백산맥에 다 이래 있는데 어디 뭐 뚝뚝 해가지고 뭐 떨어진 것도 아니고 전부 다 저 아래 저 제주도만 빼놓고 다 연결되어 있는데 겹겹이 친 철제 울타리와 대대적인 포획 작전도 멧돼지 이동을 완전히 막을 수 없었습니다. 바이러스 남하를 늦추는 게 전부라는 것은 이미 강원도와 경기도 사례를 통해 확인된 상황. 농가 전파를 막기 위한 더욱 치밀한 방역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YTN 홍석입니다. 오늘 오후부터는 황사가 유입돼 곳곳에 흙비가 내리겠고 주말까지 대기질이 악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 5일 고비 사막에서 발원한 황사가 북서풍을 타고 유입돼서 오늘과 내일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전국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에서 매우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고 어버이날인 내일도 황사의 영향으로 대기질이 탁할 전망입니다. 이번 황사는 올봄 6번째 황사로 주말 오후부터 점차 옅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백신 부족 사태를 겪고 있는 나라들을 위해서 백신의 지식재산권을 면제하자는 미국의 제안에 국제사회가 잇따라 환영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저마다의 이해관계에 따라 입장 차이가 적지 않아서 지재권 면제 논의가 실제로 결실을 맺기는 쉽지 않을 거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경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제안을 가장 크게 환영한 나라는 프랑스입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단순 특허권 면제를 넘어 제약사들의 제조 노하우까지 제대로 이전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Votre sujet, c'est de transférer la technologie, le savoir-faire pour qu'il y ait des plateformes qui produisent des vaccins ARN messagers en Afrique.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한 발 더 나아가 러시아산 백신인 스푸트니크 V의 지식재산권 면제를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문제에 부정적 입장이었던 유럽연합 EU 집행위원장도 일단 미국의 제안을 논의해보겠다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The European Union is also ready to discuss any proposal that address the crisis in an effective and pragmatic manner. 백신 지재권 면제 문제를 협의해온 세계무역기구 WTO의 응고지 오콘조 이에왈라 사무총장도 성명을 내고 미국의 입장을 열렬히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재권 면제 논의는 이렇게 표면적으론 급물살을 타는 모양새지만 나라별로 입장차는 여전합니다. 외신들은 WTO의 비공개 논의 과정에서 개발도상국 80여 개 나라는 지재권 면제를 지지했지만 영국과 호주, 캐나다, 일본 등 부자 나라들이 여전히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지 시간 7일부터 포르투갈에서 열리는 EU 회원국 정상들의 비공식 회의에서도 이 문제가 다뤄질 예정이지만 의견 일치를 보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핵심 기술을 쥐고 있는 글로벌 제약업계의 강력한 반발도 이어지고 있어 이번 논의가 개발도상국 등의 복제 백신 생산으로까지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박경석입니다. 화이자와 모더나에 이어서 세 번째 mRNA 코로나19 백신 출시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독일의 제약회사 큐어백이 이르면 다음 주 메신저 리보백산을 사용한 코로나19 백신의 임상 3상 결과를 발표한다고 보도했습니다. 개발사인 큐어백은 자신들의 백신이 초저온 보관이 필요한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과는 달리 일반 냉장고에서 보관과 유통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냉동 유통이 필요 없는 큐어백 백신은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이 요구하는 보관 기준을 따를 수 없는 저개발 국가들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큐어백은 이미 유럽연합에 사용 승인을 요청한 상태로 올해 안에 백신 3억 회분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독일이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의 접종 대상을 60세 이상으로 제한했던 것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번 주말부터 백신 접종자에 대해서는 야간 통행 금지와 모임 제한 등이 해제됩니다. 김원배 기자입니다. 옌스 슈판 독일 보건장관은 현지 시각 6일 16개 지방정부 보건장관들과 회의를 가진 후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의 나이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독일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혈전 논란이 불거진 이후 60살 이상에 대해서만 접종해 왔는데 이것을 뒤집고 모든 성인에 대해서 접종하기로 한 것입니다. Deswegen haben wir heute miteinander vereinbart, die Priorisierung beim Impfstoff von AstraZeneca vollständig aufzuheben. Das heißt, dass beim Impfen in den Arztpraxen die Ärzte entscheiden, wer jetzt wann mit dem Impfen dran ist, nach ärztlichem Ermessen. 독일은 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1차와 2차 접종 간격을 현재의 12주보다 줄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슈판 보건장관은 이 같은 조치는 백신 접종 속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독일의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는 전체 인구의 30.6%인 2,546만여 명입니다. 한 달 전보다 배 이상 높아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독일 연방하원은 현지 시각 6일 백신 접종자와 완치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규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규정은 현지 시각 7일 연방 상원을 통과하면 8일 0시부터 시행될 전망입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백신 접종자나 완치자는 최근 일주일간
인구 10만 명당 신규 확진자가 100명 이상인 지역에 적용되는 야간 통행 금지를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백신 접종자나 완치자끼리는 자유롭게 사적 모임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미용실에 가거나 다른 상점에 쇼핑하러 갈 때도 음성인 코로나19 진단 검사 결과를 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 변이 바이러스 위험 지역만 제외하면 해외여행 후 귀국 시 자가 격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미국에서는 백신 접종이 전체 인구의 절반에 가까워지면서 정상을 회복하는 과정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제도 가파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교육당국은 가을 학기에는 전면 대면 수업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백신을 맞은 미국인은 전체 인구의 45%, 성인만 따졌을 때는 56%를 넘었습니다. 감염자와 입원자가 줄면서 지방정부는 정상화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뉴욕 브로드웨이는 오는 9월에 공연을 재개하기로 하고 예매에 들어갔습니다. Broadway tickets go on sale today at 100% capacity for theaters. The shows open September 14th. 경제 지표도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코로나 사태 이후 최저치를 또 갈아치우는 등 고용시장이 가파른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외식과 여행 등의 서비스 산업에서 지출이 늘고 영업 규제가 거의 완화된 효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 덕분입니다. 앞으로 과제는 청소년과 어린이들입니다. 곧 12살에서 15살도 백신 접종이 임박했습니다. If it is approved or authorized as we expect, we have the ability to move very, very quickly on a number of fronts. 미겔 카도나 교육장관은 가을 학기에는 완전한 대면 수업을 재개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보건 전문가들은 미국인 80% 이상이 면역을 갖지 못하면 가을에 또 한 차례 확산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고교생들이 활동적이어서 전파 가능성이 큰 만큼 전체 방역에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미국 제약사 모더나의 스테판 방세 최고 경영자는 현지 시각 6일 1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우려스러운 새 변이들이 전 세계적으로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남반구가 가을과 겨울로 접어들면서 앞으로 6개월 동안 더 많은 변이가 발생할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했다고 CNBC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방세 최고 경영자는 바이러스가 없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백신 부스터샷, 즉 초능 보강을 위한 추가 접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미국 뉴욕시가 관광객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빌드 블라지오 뉴욕시장은 맨해튼 타임스퀘어와 센트럴파크 등 주요 명소에 백신 접종소를 설치하고 관광객이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관광객에게 접종할 백신은 한 번만 맞으면 되는 얀센 백신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시장은 주 보건당국의 승인이 나는 대로 관광객 백신 접종을 바로 시작할 계획이라며 이번 주말부터라도 접종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뉴욕이 안전하고 좋은 곳이란 긍정적 메시지를 관광객에게 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가정의 달 5월입니다. 그리고 내일이 어버이날입니다.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요양병원에 계신 부모님들께는 직접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코로나19가 바꿔버릴 현실이 안타깝지만 마음을 전하는 건강한 어버이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